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그 유튜브로 녹화를 하는 그런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전 11시 1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올리버의 저서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올리버라는 사람인데 1942년 8월부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꾸준히 후원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 로버트 올리버 박사. 해방 후 그는 이승만의 정치 고문 역할을 담당했고 그의 공식 전기를 집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 역을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이런 얘기고, 로버트 T. 올리버는 이승만의 친구이자 공보 선전 분야 고문이자 개인 대변인이었다. 올리버는 연설 소통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원서. 올리버가 1954년에 미국에서 낸 책인데 한글로 번역되었다. 박마리아 역, 리승만 박사전, 신비에 쌓인 인물, 합동도서 주식회사 1956년에 출간이 된 책이고, 그 다음에 황정일역, 이승만 신화에 가린 인물,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2002년에 나온 책이다. 서정락역,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단석연구원에서 출간한 책인데 2009년에 출간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의 대미투쟁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었다. 이승만과 주고받은 서한, 전보 등 원사료 중심으로 쓰여져 있으며 이승만이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과 벌여온 투쟁을 보여준다. 박일영역, 대한민국 건국의 내막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명사라는 출판사에서 1998년에 출간한 책이라고 합니다. 한준석역, 이승만의 대미투쟁 건국과 나라 수호를 위한 1942년에서 1960년까지 상하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2013년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회고록 부류, 이승만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인물들의 회고록은 방대한 양의 사료들과 비화들을 제공하여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보호하던 이승만을 보좌하던 최측근 인사들이 이 현역에서 은퇴한 다음에 회고록을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의 최측근들이 쓴 회고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는 온라인 아카이브는 전국 각적 도서관 내에 지정된 원문 PC를 사용하여 무료로 볼 수 있고 본문 검색과 저가의 프린트까지 가능하다. 관외 무료인 책들은 도서관이 아닌 어느 PC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명신은 관동 대지진에서의 조선인 참상을 담은 사진들을 미국에 있는 이승만에게 전달하러 도미한 20대부터 그와 독립운동을 같이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재헌국회의원이자 초대 상공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내가 자꾸 임씨를 들먹인다고 자꾸 오해를 받는데, 이모군란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성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 나온 이명신이라는 건 사람의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임씨죠. 여러분, 내가 자꾸 임씨를 들먹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내를 임씨를 얻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님을 이 시간에 재차 여러분들한테 밝히는 바입니다. 나는 임씨성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사실도 없었고, 임씨성을 가진 여자와 내가 교제를 해본 사실도 없고, 아는 여자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공적인 자료들을 읽으면서 얘기할 뿐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임씨하고 친한 여자도 없고 사귀어본 여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내가 누누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합니다만은 내 나이를 얘기를 하면 맞아주고요. 이 동네에는 동네 깡패가 있고, 공장에는 공장 깡패가 있는 겁니다. 깡패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말만 하면 이 주먹부터 나가려는 사람이 깡패야. 주먹부터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기가 좀 불쾌한 얘기를 자기한테 한다면 이 주먹부터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를 얘기를 하다 맞춰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자하고 사귀어서 결혼할 나이입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밝힙니다만은 중성 사람이 내가 지금 모습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고개 숙인 남자다 이거예요.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남자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승열이가 고개를 숙이고 다니나 이렇게 알면 진짜 굉장히 좀 유치원적인 사람이야. 유치원에 다시 재입하게 될 사람이야. 고개 숙인 남자라는 것은 페니스가 발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또 페니스라는 말도 또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그대로 사시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박헌영이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서너 명만 손을 들더라 이거야.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페니스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여튼 페니스가 발기가 안 되니까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닌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닌 중성이 결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나는 여자에 대한 욕심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승열이가 내일 장가를 간대 결혼을 한대 헛소문을 떠들어도 전혀 나는 관심이 없어요.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결혼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나이를 지나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임시를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이명신이란 여자는요, 이승만과 굉장히 친했던 여자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명신이란 여자가 중앙대를 설립한 여자입니다.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여자고, 초창기 그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을 도와가지고 많은 그 활동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인간 탐구잖아요. 언젠가도 또 이명신이라는 여자를 또 내가 인간 탐구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나 올랐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언젠가는 인간 탐구해서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는지 언제가 되려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신은 관동 대지진에서 조선인 참상을 담은 사진들을 미국에 있는 이승만에게 전달하러 도면 20대부터 그와 독립운동을 같이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재헌 국회의원이자 초대 상공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보세요. 이 이명신이라는 여자가 이승만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미해서 이명신이가 미국에 가서 이승만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재헌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리고 또 초대 이승만 정부의 초대 상공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신이라는 여자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아주 이승만과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승만이가 이 이명신이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누가 질투를 내느냐?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이 이명신이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프란체스카가 야 저러다가 이명신이한테 내 남편을 뺏기는 게 아니야 이런 아마 기분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느 날 프란체스카가 이승만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명신이를 멀리하라. 응? 내가 마음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때서부터 이제 이승만이가 이명신을 되도록 멀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명신이를 멀리했던 그런 거지. 그 전까지는 상당히 이명신이와 이승만이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임시가 나오네. 임시성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이 임병직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이승만의 측근 중에서 측근입니다.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이승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아주 정말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가 정말 눈빛만 봐도 이승만의 기분을 알 정도의 그런 사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이 임병직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초대인지 어쨌든지 하여튼 외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임병직은 3.1운동이 벌어진 1919년부터 이승만 박사의 비서로 발탁되어 시체가 들은 관이 가득한 배를 타고 이승만과 함께 상해로 밀항했던 인물이다. 해방 이후 미국에 머물면서 유엔 대사 외교부 장관 역할을 수행하며 무수한 업적을 남겼다. 경무대와 한라인으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전부로 실시간 통신을 하면서 남긴 희귀한 사료들을 책에서 다소 소개한다. 그렇죠. 이 임병직이라는 사람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임병직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승만의 비서로 활동을 하고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눈빛만 봐도 이승만이가 기분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생각, 이승만의 행동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 회고록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이 정계 모든 이런 활동에서 은퇴한 다음에 회고록을 써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그 회고록을 집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허정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허정도 이 회고록을 쓴 겁니다. 이 허정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조명할 수 있다. 허정은 1920년대부터 미국에 유학하면서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활동을 적극 도왔으며 초대 교통부 장관, 사회부 장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고 이 공화국 출범 전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4.19 전의 비화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원순, 세기를 넘어서 이원순은 1910년대 하와이로 건너가 처음에는 박용만의 비서로 활동하다가 그의 죽음 이후 이승만의 요청으로 동지회 회장을 역임하고 그의 아내 이메리는 한인 기독학원 원장을 이승만을 대신해 맡아주는 등 하와이에서의 이승만에 대한 숨겨진 일화들을 많이 드러내준다. 1890년생인 그는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88 올림픽까지 보았기에 구한말부터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초기 모습까지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이원순이라는 사람도 이승만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원순도 1989년에 조선 구한말에 태어난 1890년생이라는 겁니다. 이원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한말에 태어난 사람이 무려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것까지 보고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한말에 태어난 사람이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88 올림픽이 열리는 것까지 보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100세까지 살았다는 거니까.
다음에 이범석. 이범석이라는 것은 이제 철기 이범석 장군이죠. 왜 이범석 장군이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일본군을 많이 이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범석 장군이라고 하죠. 이범석은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치른 독립운동가로서 청산리 대첩 직후 이승만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이 철기 이범석 장군입니다. 그 후에도 자주 서신과 자금으로 이승만은 그를 많이 도와주었으며 해방 후에는 초대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대한민국 제1공화국 내각 조각의 야화라든지 부산 정치파동과 자유당 창당 등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의 정부 시절에 알려지지 않은 갖가지 비화 이런 것들을 이범석 장군이 많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치영. 이 윤치영이라는 사람도 내가 언젠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치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윤보선 집안의 사람이죠. 윤보선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척인 사람이 윤치영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윤치영도 이승만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치영은 이승만뿐만이 아니고요. 박정희 시대에도 공화당 의장인지 그런 직함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윤치영도 장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윤치영은 1923년 YMC 야구단으로 하와이로 가서 이승만과 함께 여러 사업들 단연간 진행시켰다. 동지의 간부 태평양 잡지 주필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고 유학을 위해 워싱턴 DC로 가서는 1937년 귀국하기까지 구미위원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해방 후에는 도남장에 기거하며 이승만의 비서실장으로 물심양면 그를 도왔으며 정부 수립 후에는 재헌국회의원과 초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승만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인물이었던 것이다. 민주공화당 의장으로 대한민국 제3공화국 출범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88 올림픽까지 보았기에 이승만 정부로부터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그리고 민주화까지 모두 지켜본 건국 1세대 회고록이라 정말 내용이 알차고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 윤치영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장수했으니까 하여튼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거기서 전두환 정부까지 다 이렇게 보고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택상. 장택상의 회고록 중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창랑 장택상 기념사업회 1992년에 출간된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출간된 책이라고 합니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대회 참석해서 이승만을 만나고 후에 파리에서 김규식과 구미위원부 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해방되고는 송진우의 암살을 계기로 미군정 기간 동안 경무국장 조병옥과 함께 치안을 담당하는 수도 경찰청장직을 수행하였다. 그 후 4번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승만과 협조하기도 하고 때론 대립하기도 하면서 다사다난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짧은 회고록임에도 이승만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기에 참고가 된다.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도노가 남긴 책에 봐도 이승만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란체스카 도노가 지은 대통령의 건강, 이것은 이제 보건신문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1988년에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유교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에 일극이 기파랑에서 나온 건데 2010년 나왔다고 합니다. 1933년 첫 만남부터 이승만의 공적인 면모와 더불어 사적인 내밀한 부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위 책들을 참고 이승만이 같이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와 일화들을 접할 수 있다. 이 프란체스카 도노의 책을 보면은 이승만의 면모,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뿐만이 아니고 사적인 개인 가정생활까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프란체스카와 같이 살면서 나눈 사랑의 일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이승만의 전기에는 이원순이가 쓴 인간 이승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거진 30여 년간 머물면서 그의 조직을 관리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업가 이원순의 이승만 전기다. 자료의 종류 자체가 상당해서 버릴 것이 없지만 1960년대에 나온 책이라 날짜나 숫자 면에서 꽤 오류들이 있음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허종, 그 다음에 서정주. 서정주라는 것은 참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서정주는 물론 서정주도 유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의외라고 하는가 하면은 서정주란 인물은 이승만 정부에서 정치인 생활한 것도 아니고, 이 서정주란 사람은 순수하게 문필가였었거든요. 문학가였었다 이 말이죠. 순수한 문학가가 어떻게 이승만의 정부에 관한 글을 썼는가 한번 봅시다. 시인 서정주는 그가 청년기였던 1948년에서 1949년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이승만에게 불려가 구술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였다. 이후 이화정에 기거하던 프란체스카 여사를 찾아가 인터뷰하며 추가 내용을 보강한 후 재출간되었다. 그런 인연이 있군요. 이 서정주라는 사람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을 지낸 인물은 아니었지만 문필가로서, 문학가로서 이승만의 전기를 집필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이승만과 면담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승만이가 얘기를 하면 그걸 구술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의 말을 받아서 적었다고 하는 거죠. 이한우의 저서, 이한우, 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 조선일보사. 언론인 이한우가 1995년 설날부터 12월 26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글을 묶은 책이다. 연재 시기가 광복 50주년을 맞은 해이며 이승만 신도름을 대중적으로 널리 불러일으키며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도서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승만을 재조명한 선구적인 책으로 평가받는다. 그 다음에 김인서 목사의 저서. 김인서 목사도 이승만에 관해서 이제 책을 썼다는 겁니다. 김인서 목사가 1963년에 쓴 책인데 2016년에 비봉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하였다. 이덕희 저서, 이덕희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덕희 하와이 대한인 국민의 백년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 이덕희라는 여자는 말이에요. 교수라고 나와 있네요. 이덕희라는 여자는 이덕희라는 사람은 하와이 한인협회 회장인가 아마 이런 직책을 역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하와이에 거주할 때의 행적들, 그런 거를 많이 연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덕희라는 사람은 이승만에 관한 책들을 많이 냈다. 이주영,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다. 대륙 문명권에서 해양 문명권으로. 이승만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다룬 책이다. 이승만의 경험과 그가 남긴 유산을 조명하고 있다. 김상웅의 전적, 김상웅, 독보 이승만 평전, 권력의 화신 두 얼굴의 기회주의자. 저자는 참여정부 시절 독립기념관장을 지냈고 오마이뉴스의 정치 역사 글을 연재하고 있는 언론인이다. 2012년에 출간되었고 2020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다룬 책으로 이승만의 친일파 등용이나 독립운동 내부의 분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그리고 보도연맹 학살과 같은 민간인 학살과 이승만 독재에 대해 주로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구의 암살 배후로 이승만을 지목하기도 한다. 김삼웅이 쓴 인물평전이나 한국 현대사를 서술한 책에서는 이승만과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삼웅이라는 사람은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는 그 이승만 일대기를 책을 써낸 사람이죠. 근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 기자였던 그 박종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박종인이라는 분이 김삼웅의 이승만의 평전을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꼬집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김삼웅이라는 사람이 쓴 이승만 평전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다 이렇게 꼬집은 게 많습니다. 김용삼의 저서 김용삼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이었다. 저자는 조선일보 출신의 언론인 김용삼 2014년 6월 출판 이승만의 국가 건설 과정에 대한 책이다. 이 김용삼이라는 분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근현대 사회에 관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강의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삼이란 그 기자는 근현대 사회에 관한 많은 자료들과 많은 지식을 갖춘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기 1 자존심을 지킨 한 조선인의 회상. 저자는 해방전국 시기 도남장 시절 이승만의 공보 비서를 역임했던 최기 1. 책 자체는 전반적으로 본인의 일생을 회고하는 회고록이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승만의 개인적인 면모들에 대해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 이승만 연구자들이 자주 참고하는 서적이기도 하다. 도남장 시절 이승만을 비롯하여 주변 측근들이었던 윤치용, 이명신, 프란체스카 도네의 면모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저자 최길의 경우 1948년 정부 수립 전에 이승만 곁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 가서 경제학 교수가 되었고 훗날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 갔을 때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고 개훈제 함사건 등과도 교류하면서 재미인사로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여하였다. 여담으로 김준엽과 장준하의 유년 시절 친구이기도 해서 장준하의 수기 돌베개에도 막판에 잠깐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도 이승만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정옥, 유석춘, 이승만 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저자는 남정욱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임은 유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다.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에 출판하였다. 한강철교 폭포와 같은 민감한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청소년용 위인전 정현채라는 사람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또 위인전도 썼다는 겁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도서출판 보담에서 나온 2020년에 나온 책이라는 겁니다. 2020년 6월에 출간되었으며 청소년용 위인전이다. 그 다음에 이승만에 관한 이승만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형수 출신 이승만 해외 독립운동 주도.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 이제 사형언도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이승만이가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이승만 김구 이기고 74세 대통령 당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매거도 모습이 나오잖아요. 당신네들이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인 2,500명을 우리가 다 죽이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총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정수 CP가 기획한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1부는 개화와 독립, 2부는 건국과 분단, 3부는 6.25와 4.19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승만이 미국과의 원조 협상에서 기선제압식으로 성사시켜 외교 주도권도 양보 못할 사람으로 그려 친미주의자 프레임을 벗었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제청하고 과학자를 키운다거나 의무 교육을 확대시킨 점, 그다음에 반공포로 석방을 지시한 점 등의 공적을 많이 다뤘다. 물론 손세일이나 유영익 등과 같은 이승만의 긍정적인 인물들 중심으로 인터뷰가 나오지만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김삼웅이나 주진우, 브루스 커밍스 그리고 김동춘 등의 인물들의 입장과 인터뷰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보면은 물론 그 손세일이나 유영익과 같은 이승만의 아주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러나 김삼웅이나 주진우, 브루스 커민스 같은 이승만의 반대되는 입장을 반이승만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도 싫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됐는데 KBS 이노조 측이 독재자의 미화라며 제작을 반대한 바 있으며 PD 저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일부에서는 임시정부 위임 통치 파문에 대해 사실상 얘기했지 파장은 안 돌았다. 2, 3부에서는 친일 청산 실패를 인력 부족 탓이라 한다거나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훈련이 안 된 병사들이 한 짓이라고 하고 이승만에게 민간인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제주 4.3 사건을 일체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승만 최악의 행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보도연맹 학살에 대한 내용이 다큐멘터리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1960년 4.19 혁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거론하는 대신 교수 시국 선언 후 이승만이 직접 사태를 파악해 병원에서 부상자를 위로하는 모습도 내보냈다. 새로운 사실 전달마저도 이승만이 셔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선물인 나전 칠기를 전달한 얘기 정도다. 2013년에는 총미디어를 통해 단행본으로 나왔다. 여기는 이제 반역죄라는 그런 이거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것은 그 좌파적인 단체니까 이 백년 전쟁에 나오는 이승만을 보면 상당히 그 이승만이가 아주 좋은 점 평가를 안 하고 나쁜 점만 부각시킨 그런 영화죠. 백년 전쟁 두 얼굴이 이승만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다큐멘터리다. 친일파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했으며 서중석, 정병준, 주진우, 이만열 등의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들의 인터뷰와 미국 측 상당히 많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승만이 독립운동 시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 후속작은 박정희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와 함께 나오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 시절의 이승만에 대해 비판의 강도가 꽤나 높다 보니 한국 정치사회에 많은 비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편집으로 객관성을 훼손했다며 고등법원에서 중징계 제재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백년전쟁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재판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또 소송을 건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백년전쟁 영상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아주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그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각종 타이틀, 최초이자 윤보선과 함께 둘뿐인 조선시대 출신이자 19세기에 출생한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의 그 특징은 이겁니다. 윤보선과 함께 조선시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윤보선과 함께 이승만이가 조선시대 출신인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이는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과 승전원 일기의 기록이 남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기록에 남은 인물이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전원 일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이승만이가 그 한성 감옥에 이제 투옥됐다는 거,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는 거,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기록에 남은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유일하게 과거시험을 본 대통령이다. 유일하게 조선시대 과거시험까지 봤던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승만은 정말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하게 80대에 재임한 대통령, 유일하게 그 80세의 고령에도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한국인 최초의 박사학위 취득자, 그 다음에 유일한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 현재까지 유일한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말이죠, 사라져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역임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국회의장을 하고 더 이상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은 사라져가는 자리다 이러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는 국회의장을 역임했지만은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다. 최초로 임기를 끝내 마치지 못했던 대통령, 유일하게 스스로 하야한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현재 기준 세 번째로 장수한 대통령, 현재까지 유일하게 외국에서 사망한 대통령, 현재까지 유일하게 외국인 영부인을 둔 대통령, 가장 많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대통령 중에서 외국 여자와 결혼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승만이는 여러 가지로 참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아들만 있는 대통령, 현재까지 유일하게 입양 자녀가 있는 대통령, 최초이자 박정희와 더불어서 이혼 후 재혼 경험이 있는 둘뿐인 대통령, 유일한 이북 출신 대통령, 이달의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승만이가 유일하게 이북의 북한이 고향인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38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시작했던 녹화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오후에 녹화를 할 테니 관련 단체 여기서부터 또 이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